대구FC가 수원FC를 잡아내는 대역전극을 이뤘지만 남은 5경기 중에 한두 경기라도 지면 바로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쫓아가야 될 상대가 제주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승점차는 12점이라는 승점차로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먼 상태입니다. 남은 정규리그 5경기에서 2경기 이상 패한다면 파이널 라운드에 가기 전에 다이렉트 강등을 확정지어버릴 확률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이 스토리 수원 삼성의 2023 시즌 강등과 비슷합니다. 대체 어디가 비슷할까요? 대구의 전술적 문제점은 주간 K리그에서 다뤘고, 이 영상은 대구와 수원 삼성의 강등권 평행 이론을 다루겠습니다. 이적 시장 실패. 2023 시즌 수원 삼성이 겨울에 데려온 선수는 김보경, 김경중, 바사니, 뮬리치, 아코스티, 한호강이었습니다. 고승범이 빠진 미드필드 라인과 오현규, 정상빈, 김민우가 빠진 공격진, 그리고 좀처럼 정돈이 안 되는 수비진에 대한 보강이었죠. 이게 실패가 예견된 영입이었던 게, 김보경은 전북이 이미 폼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연봉을 보조해주는 조건으로 이적을 추진했고, 김경준과 아코스티, 한호강은 2부 리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뮬리치는 큰 키에 비해 경합 능력이 부족하고 체력과 스피드도 부족하다는 게 성남FC에서 이미 드러난 상황이었고요. 여름에는 웨릭포포, 고무열, 김주원, 카즈키를 데려왔고, 김주원과 카즈키는 성공을 했지만 고무열은 은퇴 직전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웨릭포포는 정말 축구를 더럽게도 못하는 한간에 훈련은 정말 열심히 한다는 착한 선수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부터 아주 꽝급은 아니지만 데려오는 선수의 급이 애매해진다거나 유스 출신 선수들이 지나치게 대구에서 계약하는 식으로 선수단 구성의 방향성이 이상해져 있었죠. 지금의 대구FC도 비슷합니다. 홍철이나 고명석, 요신호, 이근호 같은 선수들을 데려왔지만 대부분 어린 선수들을 키워내겠다는 식으로 선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라마스와 정호재를 다시 복귀시켰지만 다른 선수들은 사실상 즉시 전력감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공격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세징야와 에드가의 대체도 슬슬 준비해야 하는데, 이들을 도와줄 만한, 그리고 없을 때 이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선수의 영입도 없었죠. 특히 저 개인적으로 지오바니는 몇 경기를 봤을 때 대체 왜 들여왔는지 모르겠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공격은 세징야가 시작을 해야 되고 에드가가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둘 87년생의 89년생 관계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원 삼성과 대구FC 두 팀 모두 이전부터 선수 유출은 있었지만 수원은 대체를 하지 못했고, 대구는 세드가만 지키고 어설프게 어린 선수만 데려오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감독 교체. 수원 삼성은 이임생 감독 이후에 박건하 감독이 2020년 후반기부터 2022년 4월까지 감독을 맡다가 이병근 감독이 중도 부임을 했습니다. 이병근 감독이 팀을 아주 완전히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간신히 살아남았고, 그것도 사실 오영규의 투혼이 팀을 70%쯤 구해준 것이죠. 그 다음 시즌 이병근 감독은 초반 7경기에서 2무 5패로 무승 행진을 달리게 되면서 잦은 사태도 아닌 경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 최성용 대행을 거쳐서 6월에 김병수 감독을 선임하지만 9월 말에 김병수 감독을 경질하고 염기훈 플레잉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나마 김병수 감독 시기에 11위로 잠시 올라가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긴 기간이 아니었고, 염기훈 대행 때 그나마 11위 희망의 경우에서 근처까진 갔지만 마지막 강원전 맞대결을 비겨버리면서 그야말로 스스로 강등을 맞이하게, 그리고 확정짓게 되었죠. 대구도 2021년 이병근 감독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우리 대표팀 코치를 맡았었던 알렉산드로 가마 감독을 데려오지만 성적 부진으로 경질을 했고, 최은건 수석 코치를 대행을 거쳐 감독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최은건 감독도 2022년 반전을 일으켜서 잔류에 성공을 했고, 2023년에는 6위로 파이널 A에서 마무리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2024년에는 추락을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 4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에 2010년 포항에서 레무스 감독이 망쳐놓은 팀을 대행으로 잘 수습한 경력이 있는 박창현 감독을 선임을 했죠. 홍익대 감독으로 성적도 잘 내고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 10년 넘게 프로 무대와는 떨어져 있던 부분이 우려점이었는데 결국 이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9위까지 끌어올려서 강등권을 벗어나지만 결국 시즌 막바지에 10위로 떨어지면서 결국 승강 플레이오프를 겪어야 했고 세징야에 미친 활약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2025 시즌은 창단 이후 최다 연패인 6연패를 기록하면서 성적이 내려 꽂혔고 초반 1, 2라운드 연승 이후 성적을
하위권에 처박으면서 박찬현 감독은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은 수원 삼성에서 이미 소방수를 맡았던 경력이 있는 김병수 감독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구의 올 시즌 3승 중 2승은 박창현 감독 시기의 승리고 1승은 서동원 대행 시기의 승리입니다. 김병수 감독이 전술적으로 시험을 해보면서 백스리 베이스의 전술을 백포로 바꿔서 공격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오히려 후반에 실점하는 식으로 이번 수원FC 전에서야 간신히 1승을 챙겼습니다. 프런트 조광래 대표이사의 건강 상황이 대구FC 팬 간담회를 통해 생각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 조 대표이사 외에 임원진들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등을 당하던 시즌의 수원 삼성 역시 이주인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오동석 단장의 운영, 그러니까 팀 그리고 선수단 운영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고,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팀의 강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대구도 조광래 대표이사의 건강 이상으로 구단의 장악력을 상실하면서 다른 임원진들이 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게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축구를 하기에 앞서 팀의 운영의 목적과 방향을 잃으면 그 대가가 바로 강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복? 다만 수원 삼성의 강등과 차이점은, 수원 삼성은 강등권이 당시 다른 두 팀인 강원 FC와 수원FC의 승점 차가 각각 1점 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기고 맞대결에서 잡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는 대구는 지금 바로 윗팀을 잡는 데만 12점이 필요하고 강등권 탈출을 하려면 15점이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수원FC와의 28라운드 이후 33라운드까지 단 한 경기도 지지 않고 다 이겨야 하고, 그리고 물론 다른 팀들도 져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한두 경기 삐끗하면 승점차가 더 벌어져서 파이널 라운드 이전에 강등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와중에 대구의 실점은 8월 30일 기준 53실점으로 K리그 1, 2를 합쳐서 현재 최다 실점인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수원FC의 2023 시즌 역대 한 시즌 최다 실점인 76실점을 경신할 수 있는 페이스죠. 대구 구단은 홍정훈을 데려와서 잘하던 시절에 백세리를 가동하려 했지만 실패를 했고, 수비적으로는 답이 없다고 느꼈는지 백포로 전환하면서 두조의 수비로 수비를 굳히고 정치희나 김주공 같은 빠른 선수를 이용해서 역습을 시도하면서 어쨌거나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대구는 세징야는 대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풀타임이 불가능한 에드가의 역할을 반 정도는 누군가 해줄 선수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강등을 당하면 K리그2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4개 구단 중에 안산과 신규 창단된 화성, 그리고 안산, 청주, 천안을 제외한 나머지 10팀이 최소한 승격 준 플레이오프를 경험을 했죠. 그리고 2018년 강등된 전남이 아직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재강등된 부산이나 성남도 2부에서 압도적이지 못하면서 계속 K리그2에 잔류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도 강등된 다음 시즌 바로 승격을 노린다면서 안일하게 염기훈 감독을 선임하면서 방심을 했고, 그 방심의 대가는 준 플레이오프조차 가지 못한 6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인천이 길을 쓰고 1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도, 수원 삼성이 길을 쓰고 쫓아가려고 하는 이유도 겪어보니 이건 듣는 것보다 훨씬 진흙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입니다. 대구 역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단순히 선수 몇 명이 좋으면 K리그1으로 승격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타던 몇 시즌의 전철을 강등 이후에 또 밟게 되면 2부에 강등돼 있던 시절 이상으로 대구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 시즌 최하위는 K3로 강등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부에 오래 머무른 팀이라고 해서 2부에서 강팀이라는 보장이 없죠. 이건 역시 수원 삼성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대구는 당장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하는 숙제까지 처해 있는 아주 어지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지금까지 스냅앤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